김 사장님, 더울하기면 CCTV 시공까지 다 끝났는데 아니 공사 대금은 도대체 언제 주실 겁니까? 김 사장님, 지금 저희 힘든 거 아시지 않습니까?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시죠. 저희랑 그래 오래 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리 때문에 지금 벌써 몇 달째 참아드리는 거 아닙니까? 저도 직원들 밀린 월급도 줘야 되고 더는 못 기다립니다. 김 사장님, 저희가 지금 채무도 엄청나고 회사에 온갖 압류가 다 걸려서 저도 꼼짝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시면 제가 방법이 있습니까? 벌써 6개월을 기다렸는데. 저한테 방법이 하나 있긴 한데 뭡니까? 완공된 로이어 빌라 1동 902호 지금 회사 명의로 돼 있는데 이걸 임 사장님 명의로 해드리겠습니다. 빌라 명의를요? 네, 명의만 이전하고 소유권은 그대로 저희가 가져가고 대신 뭐요? 그 호실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서 공사 대금을 가져가시고 남는 건 저한테 주시면은 저희도 급한 불을 좀 끌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겠습니까? 어차피 공사 대금을 못 받을 것 같은데 이렇게라도 받는 게 낫겠지. 뭐 사정이 그러시다고 하니까 그럼 뭐 그렇게 합시다. 고맙습니다, 임 대표님. 이거 보시면 저는 그렇게 902호의 등기 명의를 이전받았고 약속대로 대출을 받아 공사 대금을 충당한 후 나머지는 김칠성 사장 회사로 돌려주었습니다. 신축인데 타일도 깨지고 금도 가고 우리 호실만 이러냐? 회사에서는 다른 호실로 옮겨준다더니 여태 말도 없고. 네. 네, 칠성건설 대표입니다. 호실 이전 요청이 있었다고 했어요. 네. 아니 완공된 집인데 벌써 하자투성이고 저 여기서 더 이상 못 살겠습니다. 네, 902호가 공실로 나와 있는데 거기로 옮기시는 건 어떻겠습니까? 902호요? 일단 한번 보기는 하죠. 네, 902호 임사라고 메뉴로 돼 있는데 여보세요? 임 사장님, 로이어 빌라 902호요. 저희가 임대를 좀 하려고 하는데 임 사장 도장을 부동산에 좀 맡겨주시죠. 도장을요? 네, 지난번에 저희 거래했던 부동산에 맡겨만 주시면 임대차 계약서에 도장만 찍으면 됩니다. 뭐 알겠습니다. 네. 여기는 마음에 드십니까? 네. 금가거나 깨진 데도 없고 깔끔하네요. 그럼 여기로 옮길게요. 네, 그럼 부동산 가서 계약서 작성하시죠. 아, 근데 이 호실 명의가 저희 거래처 이름으로 돼 있어서 계약상 명의만 거부를 좀 해도 되겠습니까? 뭐 다를 게 있나요?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임대 권리도 저희가 가지고 있고 뭐 관리도 계속 해드릴 거니까요. 그럼 뭐 그렇게 하시죠. 저는 그렇게 임대인 임정옥 씨와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대신 임대차 보증금의 계약금은 빌라 건축주인 칠성건설 계좌로 송금했습니다. 그런데 명의만 계약자라더니 뭐가 달라졌나? 어쨌든 뭐 계약자는 맞으니까 여기로 보내면 되겠지. 돈이 들어왔네. 김 대표가 이야기한 보증금인가 본데. 들어오면 다시 보내달라고 했지. 어디 보자.
칠성건설이 사실상 폐업 상태가 됐다고요? 아저씨가 902호 등기 명의자죠? 계약서상으로만 그렇고 실제 명의자는 칠성건설이죠. 칠성건설 지금 망했다고 소문이 파다하거든요. 계약서상으로는 아저씨가 소유하고 있으니까 임대차 보증금 돌려주세요. 아니 임대차 보증금은 칠성건설에서 다 받아갔는데 제가 왜? 저 아저씨 계좌로도 돈 5천만 원 보냈거든요. 그러니까 돌려주세요. 잠시만요. 김 대표님, 로열 빌라 902호에 저는 명의만 빌려드렸잖아요. 아니 그런데 지금 임대차 보증금을 저보고 달랍니다. 이거 빨리 해결 좀 해주셔야죠.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임정호 씨가 건설회사를 믿고 명의를 빌려줬다가 굉장히 당혹스러운 상황에 처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빨리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사건 정리부터 먼저 해보겠습니다. 더 로이어 사건 번호 제512호입니다. 임정호 씨인 거래처인 건설회사로부터 공사 및 자재 대금을 받지 못해 대금 지급을 독촉했습니다. 그러자 건설회사에서는 자신들이 지은 건물 902호에 대한 명의 신탁을 제안해왔고 임정호 씨는 이를 수락했습니다. 902호를 담보로 해 대출을 받은 후 자신이 받아야 할 대금을 챙겼고 남은 돈은 건설회사에 돌려줬는데요. 이 건물에 입주한 박소희 씨는 자신의 호실에 하자가 많다면서 다른 호실로 옮겨줄 것을 요구했고 건설회사에서는 902호를 임대차하기로 했습니다. 계약서상 명의는 임정호 씨임을 알리고 계약을 진행했고 계약금과 대부분의 잔금은 건설회사에서 받았습니다. 하지만 건설회사는 사실상 폐업 상태에 이르게 됐고 이 사실을 알게 된 박소희 씨는 자신의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까 봐 계약서상 명의자인 임정호 씨에게 보증금을 돌려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임정호 씨는 902호에 대한 권리와 책임은 모두 건설회사에 있다고 했지만 임차인은 이를 듣지 않았죠. 건설회사에도 해당 사실을 알렸지만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보통 이 건물은 내 거다, 아니다 내 거다 해서 소송이 많이 생기는데 지금 상황은 이 집은 내 것이 아니다, 내 것이 아니다라고 해서 지금 문제가 생기는 참 희한한 사건입니다. 탁구죠, 탁구. 예. 자, 김영우 변호사님, 일단 이대로 있으면 임정호 씨가 임대차 보증금을 고스란히 다 돌려줘야 되겠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임정호 씨가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가 아니라는 사실과 임대차 계약의 실질적인 당사자가 아니었다라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임정호 씨는 임대차 보증금을 전액 반환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만약 그 사실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902호 있지 않습니까? 그걸 팔거나 경매를 해서 임대차 보증금 돌려주면 되지 않습니까? 사무장님께서 말씀하신 방법도 있을 수 있습니다. 만약 902호의 가치가 임대차 보증 금액을 상회한다면요. 하지만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현재 902호의 가치는 임대차 보증 금액에 훨씬 못 미칩니다. 네, 이 902호가 임대될 당시에는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던 시기라서 임대차 보증금도 매우 높게 형성이 됐다고 합니다. 네. 하지만 지금은 부동산 경기가 폭락해서 매매 가격이 임대차 보증금의 절반 정도밖에 되지 않아서 이렇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임정호 씨와 건설회사 사이에 명의 신탁이 또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저희가 알기로는 이게 명의 신탁이 무효라고 알고 있는데 맞나요? 네, 잘 알고 계시는 대로 무효입니다. 예. 임정호 씨와 건설회사 사이의 명의 신탁 계약도 무효이고 임정호 씨 명의 등기도 무효입니다. 그런데 건설회사는 자신들이 박소희 씨에게 임대차 보증금을 반환하게 될까 봐 자신은 임정호 씨와 명의 신탁을 한 적이 없다라고 주장을 하는 상황입니다. 자, 아니 공사 대금을 대신해서 빌라 명의를 주면서 대출도 받게 해줬고 지금 심지어 임대차 보증금의 일부를 건설회사에서 직접 받기도 했는데 명의 신탁을 한 적이 없다. 이 주장은 너무 뻔뻔한 거 아닙니까? 네, 뻔뻔하죠. 자신들이 임대차 보증금을 반환하게 될까 봐 갑자기 오래발을 내미는 건데요. 건설회사는 임정호 씨에게 미지급한 공사 대금을 902호로 대물 변제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공사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할 수 없으니까 902호를 주는 것으로 대신했다는 것입니다. 이야, 이게 지금 증거들이 다 남아 있잖아요. 통장으로 돈이 왔다 갔다 한 증거들도 있고 네. 거기에다가 또 임대차 계약할 때도 명의가 다른 사람으로 돼 있다라고 얘기까지 해줬단 말이죠. 이 정도면 충분히 입증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네, 충분히 명의 신탁임을 입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대물 변제라고 하기에는 미지급한 공사대금에 비해서 902호의 가치가 너무나 높고요. 예. 또한 902호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서 일부는 임종호 씨에게 공사대금으로 주고 예. 나머지는 건설회사가 받아갔다는 사실도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오호. 그럼 해당 사실이 드러나게 되면 지금 902호의 명의가 건설회사로 바뀌게 되는 건가요? 맞습니다. 등기 네. 명의가 건설회사로 이전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 임차인 박소희 씨는 어떻게 되는 건지 궁금한데 지금 임대 명의가 바뀌니까 보증금을 못 돌려받나요? 건설회사로부터는 돌려받을 수가 없을 겁니다.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건설회사는 폐업 상태에 있고 그 명의로 된 아무런 다른 재산이 없으며 명의가 다시 건설회사로 이전된 이 902호가 유일한 재산이었습니다. 아, 그렇다면 임차인 박소희 씨는 건설회사의 유일한 재산인 902호를 경매해서 임대차 보증금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네. 그런데 902호의 가치는 임대차 보증금에 훨씬 못 미치기 때문에 결국 박소희 씨는 임대차 보증금 전액을 돌려받을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아이고. 야, 이게 지금 상황이 좀 막막하게 됐는데 다른 방법은 없습니까? 박소희 씨가 지금 임종호 씨에게 연락을 했지 않습니까? 네. 그 이유는 박소희 씨도 건설회사의 폐업 사실을 알고 902호를 경매해봐야 임대차 보증금 전액을 돌려받지 못할 것이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임대차 계약서상의 임대인인 임종호 씨로부터 임대차 보증금을 받아내려고 연락을 취한 것이었습니다. 자, 그럼 박소희 씨가 그렇게 취한 방법이 법적으로 가능한 건가요? 지금 명의 신탁이 무효면은 소송을 해도 이게 뭐 불가능한 거 아니겠습니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명의 신탁은 그 계약도 무효이고 그 등기도 무효입니다. 네. 그런데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3항은 명의 신탁이 무효이지만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자, 그러면은 임차인인 박소희 씨가 원래 명의자인 임종호 씨에게 보증금을 요구할 수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이 조항에서 제3자란 명의 수탁자가 물권자임을 기초로 그와 사이에 직접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사람을 말하고 비록 명의 신탁은 무효이지만 명의 수탁자와 제3자가 체결한 계약은 유효하다는 것입니다. 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A라는 사람이 B에게 자신의 부동산 등기 명의를 맡겼는데 이게 바로 명의 신탁이죠. 예. 네. 그런데 이 B가 제3자와 그 부동산을 매매하는 계약을 체결했을 경우에 그 계약이 유효하고 따라서 그 등기 명의를 이전해 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드라마에서 보면은 계약서상으로 보면은 임정호 씨와 그리고 박소희 씨가 계약을 한 거로 됐잖아요. 그럼 이게 제3자와 계약을 한 거니까 이게 계약은 유효한 거네요. 박소희 씨가 제3자라면 유효합니다. 아, 그래요? 대법원은 제3자가 명의 신탁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았는지 몰랐는지 여부에 상관없이 제3자와 명의 수탁자가 체결한 계약이 유효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명의 신탁을 하지 말라는 정책적인 관점에서 제3자가 명의 신탁 사실을 알았던지 몰랐던지에 상관없이 보호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된다면 지금 명의 수탁자인 임정호 씨가 박소희 씨에게 임대차 보증금을 반환을 해야 되는 것인지 그렇게 된다면 임정호 씨는 굉장히 억울하겠는데요? 네, 많이 억울하실 겁니다. 예. 임종호 씨가 계약서상의 임대인이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임대차 계약은 박소희 씨와 건설회사가 체결하였고 예. 임대차 보증금도 건설회사가 받았거든요. 그렇죠. 바로 이 부분이 이 사건의 중요한 쟁점입니다. 제가 방금 제3자란 명의 수탁자가 물권자임을 기초로 그와 사이에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사람을 말한다라고 말씀드렸죠. 예. 다시 말하면은 명의 수탁자와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으면 제3자가 아닙니다. 자, 명의 수탁자와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면 제3자가 아니다. 아주 중요한 포인트네요. 맞습니다. 대법원은 부동산 실거래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3항에서 정한 제3자는 명의 수탁자가 물권자임을 기초로 그와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사람을 말하고 이와 달리 오로지 명의 신탁자와 부동산에 관한 물건을 취득하기 위한 계약을 맺고 단지 등기 명의만을 명의 수탁자로부터 경매받은 것 같은 외관을 갖춘 자는 위 조항의 제3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위 조항에 근거하여 무효인이 명의 신탁 등기에 터잡아 경로된 자신의 등기의 유효를 주장할 수는 없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 네. 그럼 일단 명의 수탁자인 임정호 씨가 아니라 명의 신탁자인 건설회사와 계약을 하고 또 돈도 주고받고 있으면 예. 이 박소희 씨가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 말씀이네요. 그렇습니다. 박소희 씨와 건설회사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서 단지 임종호 씨의 도장만 나련했을 뿐 임종호 씨는 박소희 씨가 누군지도 모르고 만난 적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박소희 씨는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3항의 제3자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오호. 따라서
902호의 명의신탁도 무효이고 임정호 씨와 박소희 씨 사이의 임대차 계약도 무효가 됩니다. 네. 그렇다면 임정호 씨는 박소희 씨에게 임대차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아도 됩니다. 자, 명의 신탁과 관련된 부동산 분쟁이 참 생각보다 복잡하네요. 예. 자, 이 사건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마지막 말씀 부탁드립니다. 서로가 이 부동산이 자신의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이런 희한한 사건이 발생한 이유는 부동산 가격이 폭락했기 때문입니다. 902호를 매각해서 임대차 보증금을 반환하고도 남는 차익이 있다면 서로 902호가 자신의 부동산이라고 주장을 했겠죠. 그랬다면 아마 임차인 박소희 씨도 무리하게 임정호 씨에게서 임대차 보증금을 받아내려고 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런 사태는 명의신탁 때문에 발생한 것입니다. 명의신탁은 형사처벌을 받는 범죄이므로 절대 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